에스프레소 머신 연말 정산 가격대별로 추천하는 이유, 장점과 단점을 조금씩 요약해서 총집합시켜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2023년 연말 정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편인데요. 2023년도에는 정말 피 터지는 홈카페 장비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다양한 머신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중국산 머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2023년 연말 정산에서는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지 제 기준에서 제가 써본 기준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가격대별로 아부대장이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조금씩 요약해서 총집합시켜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은 제가 써봤던 머신들 안에서 리스트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써보지 못했던 머신들 리스트에 안 올라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참고용으로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 최저가부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가 에스프레소 머신 진짜 그야말로 최저가 10만원 이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특히나 올해는 알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저가형 머신들이 들어왔고 걔네들의 성능들이 대체로 다 도찐 개찐입니다. 기본적인 스펙들은 거의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유율가 펌프를 다 사용하고 있고 서머블록 시스템으로 빠른 예열도 다 가능하고 디자인도 뭐 도찐 개찐이고 가격도 도찐 개찐이고 사실상 기능상에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최저가는 사실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말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걸 하시더라도 최저가를 찾는 분들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제품만큼은 걸러주셔야 된다는 것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보일러 시스템이 서머블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머블록이라는 단어가 없는 일부 머신들 중에서는 아예 보일러 시스템 자체가 없는 마치 그냥 전기 물 끓이기처럼 수증기 압을 가지고 추출하는 머신들이 있어요. 이런 머신들의 특징은 펌프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유lucca 펌프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유lucca 펌프라고 한다면 15바 이상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펌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머블록 시스템인지 아닌지 요거 두 개만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6.25 전쟁 때 썼을 것 같은 그런 수통같이 생긴 그런 머신들이 있어요. 수증기 압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머신들인데 이런 거는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참고한다면 소비 전력이 1000W 이상인 걸 고르시면 좋겠죠. 주로 이제 1350W, 뭐 1200W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열 속도가 좀 빠를 거고요. 1000W 이하는 예열 속도가 분명히 조금 느릴 수 있는 머신이니까 소비 전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거의 도찐개찐이니까 어떤 걸 사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바로 최저가를 넘어가지고 20만원대 머신 추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핫했습니다. CRM3605하고 오르테 이 두 가지 머신이 가장 핫했는데요. 오르테 머신은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면서 좀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오르테가 얼마나 좋은지를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오르테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온도의 안정성입니다. 이건 제가 오르테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온도의 안정성이 다른 머신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소용 하이엔드 머신처럼 막 92도나 93도로 일정하게 쫙 온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추출, 두 번 추출, 세 번 추출, 네 번 추출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물을 딱 흘려주면 인퓨전 되는 그 단계 때 온도는 거의 97도, 8도를 찍어요. 많이 높은 온도이긴 하지만 인퓨전 단계는 높은 온도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인퓨전 단계를 넘어서는 때부터는 온도가 한 93도, 2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추출이 진행됨과 동시에 온도가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부드럽게 떨어져서 딱 한 잔 분량 정도 한 30g에서 40g 정도 추출이 끝날 때 정도가 되면 온도가 80, 85도 선까지 쭉 내려가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과다 추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에서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클린컵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재미난 거는 예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온도가 97, 8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 온도의 이런 흐름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부게임 때 거의 5시간, 6시간 촬영을 했는데도 추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가 않았던 머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르테가 51mm에 적합한 유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프리 인퓨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추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테는 아부게임에서 라떼아트 편을 진행했을 정도로 선수들이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극찬
칭찬을 했던 스티밍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용 머신만큼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이 동급대 가격대에서는 가장 스팀 파워가 강력하고 350mm 피처를 사용한다면 라떼아트 선수들이 연습을 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부게임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연락이 와서 수강생들한테 이 머신으로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를 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만원대 두 번째는 CRM365 라인입니다. 일단 CRM365는 이게 눈에 띄는 스펙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동급대 머신들을 다 씹어 먹었어요. 먼저 일단 3웨이 밸브가 들어갔습니다. 3웨이 밸브가 뭐냐면 추출이 끝나고 나서 이 포탑필터에 남아있는 그 잔압들, 압이 꽉 차 있거든요. 압력밥솥처럼 압이 차 있는 이거를 버튼을 딱 껐을 때 제3의 길 3웨이로 물을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뱉어주면서 물폭이 없어지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 3웨이 밸브가 CRM365에만 이 동급대 머신들 중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구나. 뭐 직구 중에서는 360 외에도 3웨이 밸브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다 뭐 사실 스타트를 CRM360가 딱 끊어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58mm의 상업용 포탑 필터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반 바리스타들이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바스켓도 호환이 되고 레벨링 툴이라든지 템퍼 이런 것들이 상업용과 호환이 된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압력 게이지, 사실 이게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이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압력 게이지도 한몫을 했고요. 초창기 CRM365는 OPV 세팅이 안 돼서 좀 과압이 걸렸던 반면에 이제 다시 재입고가 된 CRM365는 OPV까지 세팅을 해서 출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OPV에 대한 이점도 있었고요. 다만 CRM360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온도의 안정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이 끓는 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좀 많이 낮은 온도로 추출이 됐다는 점. 요것만 빼고 나서는 사실 360호가 스펙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머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CRM360호가 뉴 버전이 2023년도 거의 말에 출시가 됐어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습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플로메타라고 하는 거를 20만원대 요 안에서 달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플로메타가 뭐냐면은 유량계라고 하는 거, 약간 프로펠러 같은 게 들어있는데 물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회전수를 측정해서 유량을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컨트롤 안 되겠지만 측정을 해서 일정한 유량이 지나고 나면 커트 시킬 수 있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유량으로 추출 세팅을 잡아놓고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 업소용 머신에만 들어가 있고 좀 고가의 가정용 머신에도 안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유량계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넣는 건데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량계를 필요로 했던 고객들한테는 굉장한 제품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한 단계 높은 등급의 CRM PWM이라고 하는 가변압이 가능한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저가형 머신으로 가변압 추출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저압 추출도 가능하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CRM 모델에 약간 온도의 안정성이 좀 불안정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변압에서 이 가격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많이들 지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획기적인 머신이었습니다. 자,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를 넘어서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라인업이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니까 100만원 미만 라인업이 이제 그레빌 밤비노 플러스 또는 가찌아 클래식 프로, 이쪽 라인을 보시게 될 텐데요. 밤비노 같은 경우는 53mm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저압 인퓨전이 가능한 머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출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머신이었고요. 디자인도 브레빌답게 굉장히 깔끔하고 인테리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찌아 클래식 프로인데요. 가찌아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정말 이태리 감성을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진짜 뭔가 바리스타가 된 것 같은 디자인과 클래식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찌아 클래식으로도 가셨습니다. 특히나 가찌아 클래식 프로는 OPV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역시나 이 OPV도 국내에서 몇천 원만 주면 구할 수 있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을 한 단계 올릴 수가 있고, 스티밍의 성능도 굳이 PID 튜닝을 하지 않아도 18초의 법칙 여러분 아시나요? 18초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스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 구독자가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라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스티밍이 됩니다. 오히려 마누스를 쓸 때보다도 스티밍이 쉬웠어요. 구멍이 작고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티밍이 쉽게 잘 됩니다. 파워도 엄청나게 세고. 그래서 가찌아 클래식 프로의 스티밍의 성능은 100만원 미만대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18초의 법칙만 지키면 진짜 그냥 라떼아트 연습용으로 선수들이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0만원 이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마누스를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마누스 S가 23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S는 또 뭐냐면 가변압이 돼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가변압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쏠렸던 해가 23년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마누스 성능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가변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다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훨씬 깔끔하게 예뻐졌습니다. 마누스 S를 쓰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히 가변압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것도 되지만은 추출 압력 자체를 저압으로 세팅을 해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출력 파워를 100%로 둘 수도 있고 90%, 80%, 70%, 60%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가변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80%에다가 세팅을 맞춰놓으면 한 8바에서 7바 정도로 추출이 가능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스 S는 가변압뿐만이 아니라 추출 압력을 내가 쉽게 그냥 버튼만 돌리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카페쇼에서 저희가 마누스 S를 사용했는데 저압 추출로 약배전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굉장히 밸런스 좋은 라떼를 선보였었습니다. 자, 마누스 S가 이 100만원 초반대, 초중반대의 머신들을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23년도에는 또 핫한 머신 하나가 있었어요. 23년 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머신인데요. 바로 벨레자 벨로나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제가 벨로나를 직접 구독자의 집에 가가지고 써보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은 진짜 압살합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특히나 블랙. 요 블랙이랑 이 그라인더 블랙 무각 이런 거 합쳐놓으면 정말 멋지게 홈카페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벨레자 벨로나는 특히나 마누스랑 또 비교될 만한 점이 뭐냐면 독립 보일러를 가지고 있어요. 스팀 보일러와 추출 보일러를 따로 구동을 시키기 때문에 온도의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온도의 안정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디자인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벨레자 벨로나로 달려가시면 되고, 그것보다는 나는 가변압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마누스 S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의 성능은 도찐개찐이었어요. 자, 이 100만원 중반대를 넘어서면은 이제 그 위에는 엘로치오 자르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르와 견줄만한 머신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없는 것 같고, 그보다 비싼 머신들은 이제 디센트 같은 이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머신과 라마르조코라든지 시네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너무 이제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는 어려운 장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스프레소 머신 23년도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연말정산 추천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추천했던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르테가 좋아요? CRM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오르테가 좀 더 낫고 어떤 부분은 또 CRM이 좀 더 낫기 때문이고요. 마누스가 좋아요? 벨레자 벨로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또 장점과 단점이 딱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둘 중에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온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가변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커피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머신과 장비를 공부해가면서 서로 토론해보고 또 자기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건 좋지만 행복하게 커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2탄으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쫙 정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